이번에는 조동사로 작용하면서도 다른 조동사와는 달리 원형동사를 취하지 못하는 ough를 살펴봅니다. ough가 오그질러리로 작용할 때의 우리말 문법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영어에서 ough는 조동사로 분류되지만 다른 조동사와는 달리 원형동사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조동사이면 동사의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 조동사들처럼 원형동사가 이어져야 하지만 항상 원형동사가 아닌 to 플러스 동사만을 수반하므로 일반 조동사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문 2의 have처럼 ough도 동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문 2에서의 have to처럼 ought to도 동일한 통사적 나열구조와 역할에 따라 조동사화해서 받아들일지라도 부정문으로의 표현에서 not이 개입한 위치를 보면 두 어휘를 결속시켜 하나의 수거처럼 내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문 3에서처럼 ough와 to를 결속된 조동사로 보고 원형동사를 취해 not으로 부정하면 비문이고 예문 4에서처럼 not이 ought to의 결속을 갈라놓으면 정문이 됩니다. 이처럼 ough가 to 플러스 동사만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ough가 쓰인 몇몇 구문들을 비교해가면서 표현에서 드러나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해석에서 보듯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화자가 유에게 어떤 의무 같은 것을 담아 반쯤 명령을 하는 듯한 뉘앙스 구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말 의미의 조동사 구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문 1, 2, 3, 4는 대표적인 의무성 조동사 구문들입니다. 화자가 이들 어휘를 선택할 때는 청자에게 전해질 의미 차이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문 1과 2의 견해사, 즉 조동사들은 원형동사를 견해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예문 3과 4에서는 견해사들이 to 플러스 동사를 대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조동사에 연관되어 서술되는 동사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렇다면 to 부정사가 연관된 예문 4에서의 ough는 조동사인가요? 행위 동사인가요? 그리고 예문 5 표현에서처럼 ough가 조동사로 쓰였으면 곧이어 원형 동사가 발화되어야 하는데 다른 조동사들과는 달리 to 플러스 원형 동사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ough가 예문 6에서의 have처럼 행위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면 has나 had처럼 인칭과 시제에 따른 굴절 현상이 있어야만 하는데 ough는 그 같은 굴절, 즉 어형 변화 없이 자기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듯하고 어휘 자체가 화자의 견해를 밝혀주는 조동사로의 특성만을 보여주므로 이 같은 역할 기능을 하는 그만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2에서는 오그질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ough일까요? ought to일까요? 예문 1, 2, 3 표현은 우리말 번역을 해야 한다로 통일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분석의 편의성 때문인지 이의 세 가지 조동사 어구 중 have to와 ought to를 마치 합성어인양 하나의 조동사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학습자 또한 그대로 인지하려 듭니다. 그런데 have to, ought to를 결속시켜 조동사로 작용한다고 보면 이들 조동사에 이어진 원형동사 앞에 not을 둘 경우 예문 1에서와는 달리 예문 2, 3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문이 됩니다. 부정어 not은 예문 1처럼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동작 형태를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예문 2와 3에서는 동사 앞에 위치해서 동작 형태를 부정했는데도 비문이 되고 결속시켜 조동사와 하려드는 어휘들 사이에 위치해야만 정문이 됩니다. 예문 2와 3에서 보듯이 not 삽입위치는 결속된 조동사 어구를 갈라놓고 있으며 부정어가 조동사 앞으로 나오는 not 플러스 have to나 not 플러스 ought to 형태로의 부정도 있을 수 없으므로 결속된 have to나 ought to는 결속 상태로 하나의 어휘처럼 독립적 역할 기능을 하는 조동사가 아니라 분석의 편의상 조동사와 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have to는 had to로 표현되기도 하는 과거 시제가 있기 때문에 must처럼 시제가 없는 조동사들과는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not이 개입되어 작용하는 현상에 비춰볼 때 ough는 to와 결속해 작용하는 기능어가 아니라 not이 to 플러스 원형동사, 이른바 to 부정사를 대상어구로 다루며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래야만 예문 1에서 원형 부정사를 부정한 것처럼 예문 2와 3도 to 부정사를 부정해서 have와 ough를 선택바로한 화자의 견해 대상으로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ough는 have와 같은 행위동작, 즉 주어의 동작동사가 아닙니다. 이 have는 동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는 동작이 아니라 되어져 있는, 즉 주어져 있게 된 이라는 피동적 상태 동작이므로 주어에게 주어져 있다는 have의 작용 개념이 자연스럽게 화자의 견해 표현을 드러내주는 듯합니다. 결국 have 플러스 to는 당위적 행위가 주어에게 주어져 있다가 되어 해야 한다라는 우리말 의미로 조동사화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문 4, 5 표현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have의 그 같은 동작 속성이 잘 드러납니다. 두 구문은 통사적으로 똑같은 품사배열 구문이지만 like to는 have to처럼 결속에 의한 조동사화를 하지 않는 것도 have의 의미가 have 자체를 조동사화하게 한 것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문 3의 ough도 예문 4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도출하고자 하는 ough를 화자의 견해 표현으로 수용하고서 have나 must와는 어떻게 변별해야 하는지를 다음 구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의 우리말 해석어 갚아야 한다가 ough에서 비롯되었다면 have 플러스 to에서처럼 ought 플러스 to에도 당위적 행위가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 적용을 한 결과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ough도 그 같은 당위적 행위가 주어져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문 1, 2, 3의 표현에 사용된 오그질러리 상호간의 변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예문 1에서의 must는 심층적 작용 개념인 선택의 여지 없음이라는 의미로 동작 형태만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문 2의 have는 선택의 여지 없음에서 가지게 되는 주어짐이고 주어진 동작 형태는 to의 의미 지정을 받아 당위성이 부여된 시도할 동작이므로 결국 have는 to pay를 당위성 있는 동작 형태로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갚고 안 갚는 것은 주어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have는 동작 형태만을 드러내는 원형 동사를 대상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형 동사는 역할 기능상 동사 속성대로 동작의 형태만을 드러내어 그 동작을 기정사실화하는 기능어로 작용하는데, 주어져 있게 된, 다시 말해 이미 이루어진 대상을 목적어로 취하는 have의 특성상 형상화만 해주는 것이 표현 속성인 원형 분사를, 즉 허상인 동작 형태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문 3은 예문 2와 비교할 때 선택의 여지와는 무관해야 변별적일 수 있겠고, ought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라는 어휘나열 구조상 ough의 대상으로 시도할 동작 형태 to 플러스 동사를 취하는 것은 have와 같으나 have가 선택의 여지에서 수용하는 것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와는 무관해야 한다면 ough는 have와는 달리 주어져 있다라는 동작 개념과도 무관해야만 합니다. 본문사의 표현 의미가 남기는 뉘앙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you have not informed me를 실제의 상황으로 두고 상반된 현실을 탓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된 예문들은 그런 상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같은 뉘앙스는 일반적 기대치 결과로 표현한 have 플러스 과거분사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시문의 ought 모두는 to have 이하를 실행된 동작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가 지니게 된 결과를 두고 옳고 그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분석하면 주어가 지니고 있게 된 동태를 이루어진 결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have가 주어져 있게 된이라는 수동적 수용 동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ough는 적합한이라는 타당성 판별로 각 구문 표현에서 기능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예문 1, 2, 3, 4의 우리말 해석 의미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판별성 의미를 드러내는 ought 동작은 주어의 행위로 발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ough에는 have와 달리 주어의 행위 동작 표현 기능이 없다고 보이므로 남은 것은 화자의 견해 표현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역할 기능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의 오트에는 not이 축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트 자체를 부정하려는 표현 방법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더라도 뛰어다니게 하고 안 하고를 말한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보면 안 된다이므로 오튼트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를 말한 것이면 이것으로부터 오튼트는 그르다를 표현한 것이 되고 부정의 어히 낫을 빼면 오트는 옳다를 말한 어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1 같은 표현은 옳지 않은 어떤 실상을 전제로 두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구문입니다. 개념 도출을 위해 달리 정리해보면 마땅치 않은 이치적으로 그랬어야 할 어떤 상황을 두고 한 말이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실상을 투 이하로 서술했으므로 나스 부정이치에 따른 의미 차이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야 옳다.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것은 옳지 않다. 오트를 구문 맨 앞에 위치시켜서 화자의 견해를 먼저 밝힌 의문문입니다. 오튼트라고 먼저 밝히고 나서 더 워터 이하 상황을 의문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 형태가 곧 의문형 구조인데 지금까지 도출해본 개념대로라면 오튼트로 옳지 않은가를 질문의 요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문두로 이동해서 의문 구조를 이루면 주어의 동작 동사는 주어 뒤에 원형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문인 예문 1의 경우는 주어 뒤에 원형 동사가 아니라 to have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트는 원형 동사, 즉 원형 부정사를 대상으로 조동사로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트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판단의 역할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형 동사는 역할 기능상으로 태생적 동작 형태만을 드러내줄 뿐이라서 그 동작 속성은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은 자명합니다. 예문 1, 2, 3 표현 모두 금지를 말하는 표현으로 보고 그 변별 기준을 금지의 정도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도에 의한 변별은 사항별로 상대적이게 되어 그 경계를 정할 수 없고 정한다 해도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각 어휘의 개념으로 변별하면 표현 1에서의 must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화자의 견해를 개입시키므로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함을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표현 2의 should는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수동적 이행동작 형태를 추정치 견해로 밝히는 어휘라서 수동적으로 그래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이 must나 should는 자신만의 분명한 의미로 서로에 대한 변별을 보이고 있으므로 표현 3에서의 ough도 역시 그 자신만의 의미로 역할을 감당해야만 변별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ough에 작용하는 역할 개념을 유추해보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라는 표현에는 이치적으로 이래야 옳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은 수동태 구문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업적이 주어입니다. 당연히 ough는 주어의 판단 행위일 수 없고 주어인 히스워크는 판단당하는 피동의 입장일 수밖에 없으므로 판단 행위는 화자의 몫입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므로 ought 사용은 화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이고 그 판단은 이치적으로 옳고 그름에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의 필요가 화자로 하여금 이 ough를 선택하게 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화자의 판단을 말해주는 이 ough는 화자의 견해 동작이지 결코 주어의 행위 동작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형 동사를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 문법 현상은 ought 자체의 작용 개념에서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형 동사라는 문법적 속성에 따르면 태생적 동작 형태만을 드러내는 역할 기능을 할 뿐이라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받을 성질의 것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ough는 오그질러리로 표현에 개입되지만 다른 조동사들과는 다르게 원형 동사를 대상으로 취하지 못하는 견해사로 자기 역할 기능을 해보입니다. 다음은 to 플러스 동사만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점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본문 9에서의 ought 발언은 to go라는 시도 행위를 두고 내리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는 것이 옳다는 말을 하는 꼴인데 ough에 의해 내려지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이처럼 당위적 동작을 두고 내리는 화자의 견해로 나타날 뿐이므로 ough는 대상인 주어 I가 시도해야 할 행위에 대해
화자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원형을 취하지 않는 견해 동작어로의 쓰임은 have나 need에도 나타납니다. 제시문 모두 해야 함을 표현해 주는데 예문 1, 2, 3에서는 to 플러스 동사, 즉 당위적 시도를 다루지만 예문 3과 4의 need는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둘 다를 대상으로 취합니다. 다시 풀어보면 need는 선택적으로 있게 해야 한다라는 역할 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있게 해야 함이라는 역할 기능상의 의미가 미래지향적 대상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지 to 플러스 동사의 시도 행태도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듯하고 원형 분사의 속성인 태생적인 동작 형태도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찾아본 ough트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ough트는 오그질러리로 작용하지만 원형 분사는 취하지는 못합니다. 둘째, ough트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필요에서 선택됩니다. 셋째, ough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화자의 견해사입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ough트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ough트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